오랜만에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열렸죠. 그 전까지 열렸던 건 컷오프를 위한 거였고 지금부터는 대선 경선 첫 토론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떠셨어요? 다 보셨을 걸로 믿고. 저는 조금 뭐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좀 심심했다 이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딱 느낌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평일 낮에 하니까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시청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왜 평일 낮에 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예상했던 어떤 그런 논란, 예상했던 어떤 논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기존에 계속 그 회자되었던 문제들 가지고 대선 예비 후보들이 논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좀 지루했다. 좀 그 정책 대결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 그 아주 화제가 될 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토론회가. 왜냐면은 심도 깊은 토론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룰 때문에 6명이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면 지금 8명으로 1차 컷오프하고 2차를 4명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4명이나 3명 정도 돼야 좀 더 그 심도 깊은 토론이 될 수 있는데, 그래야 실은 정책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 30초 대답 1분 정도 해라 그러면은 1분 가지고 내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 5시간짜리 정도로 그냥 좀 길게 한번, 어차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은 아마 올림픽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일찍 당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 캠프 간의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캠프 간의 공방이 가열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이 그나마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게 정말 후보의 뜻인지 아니면 저게 캠프에 있는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들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이제 민주당 경선관리위 대선기획당에서는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심도 깊은 정책 토론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심도 깊게 되려면은 후보가 최대 4명 정도면 딱 좋아요. 3명 정도면 진짜 좋고, 마토로는 뭔가 또 좀 재미없어지는 또 측면도 있고 이런 게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컷오프에서 8명 골라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잡용들 이렇게 무슨 전시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골라놓고 그게 무슨 심도 깊은 토론회가 되겠습니까만, 룰이 이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저는 내용의 어떤 뭐 부분을 떠나가지고 확실히 그러면서 오늘도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거티브 공방이. 그 네거티브 공방이 또 그 토론회 그 바로 전에 후보 간에 뭐 원팀 협약식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토론회 들어가서 또 이렇게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말들 있잖아. 야, 정세균 후보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정말 너무 험악하던데? 이보세요. 근데 정세균 후보를 위한 변명을 제가 좀 할까요? 이 마지막 발언을 어허. 인상 깊게 못 들어갔고 잘 보셨냐고 만약에 밋밋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슨 발언이었죠? 마지막 발언이? 근데 아니 3등부터 6등은 무조건 세게 치고 나가야 돼요. 어. 그게 뭐 정말 심할 정도로 세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3등부터 6등이 너무 화제 중심에 못 오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3등 후보부터 6등 후보까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이재명, 이낙연 서로 이렇게 양강으로 가니까 다른 주자들이 소외돼 버리면 지지율이 그쪽으로 몰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측면은 있어. 이 네거티브의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모습은 확실히 지지율은 빠져요. 한국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거든. 심판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는데 지지층 입장에서는 항상 어르신들 하는 말 있잖아요. 제발 싸우지 좀 마라.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가 오늘 여론조사도 보니까 정책 경쟁으로 가면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흠집 잡기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데, 사실 그 네거티브의 촉발점은 저는 이낙연 후보라고 봐요. 1등 주자인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걸 촉발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지점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토론 내용이 이제 앞으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될 거라서 뭐 특별한 걸 준비해 오지 않는 이상 비슷할 것 같고요. 가장 재밌었던 장면 하나만 볼게요.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 입장 딱 볼 때 이게 전략 미스라고 보거든요. 지금 황 작가님하고 이덕준 변호사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두 분은 세모였습니까? 제가 어머 먼저- 해봐. 저부터 할까요? 아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후보들이 다 예를 들어 사면에 반대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세균 총리나 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국민들 정서가 이러니 사면회가 반대한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사면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8.15 때는 그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는 70% 정도 찬성이 나왔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뭐 56% 정도가 뭐 반대로 나왔어요. 굉장히 그 국민 정서가 안 좋은 걸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사면이라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풀고 와야 될 상황이다. 대통령 언젠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그런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만약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는 게 저 세모다. 왜냐면은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지고 나는 안 돼, 오케이. 누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저는 좀 이제 정세균 후보 입장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면권은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게 세모를 하신 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면이라는 게 논쟁이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논쟁의 이슈일 수도 있고 다음 정부의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난 사면을 하겠다 할 의사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도 이 안에 좀 녹여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질문을 받은 건 정세균 총리한테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 대통령한테 약간 좀 너무 떠넘기는 대통령이 하겠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국민의 뜻은 뭐 저기 해도 약간 그러면서 좀 자기는 중심적 그냥 세모를 취하면서 양쪽을 다 취하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은 근데 느껴졌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이었다.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민주당 경선이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 다른 분석을 한번 해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진보 후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기 포지션이 국무총리도 해본 사람들이라. 근데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면의 찬성 반대를 여기서 뭔가 바꾼다는 게 예를 들면 사면에 반대라고 걸면 너 왜 입장 바뀌었어 공격이 들어올 거고 사면에 찬성 뭐 또 정반대 뭐 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거라서 여기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는 박근혜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탠스를 이렇게밖에 표현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일단 맞는 분석이고. 원래 해 나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단일 후보가 되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중에 그 표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보수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재명은 그냥 진보라고 생각하거나 품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이낙연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일종의 구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다운 건 아니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어. 사실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기서 X를 들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세모를 드셔서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고. 아니 근데 정치인은 그게 전략적으로 미스예요. 그 대표적으로 황씨성을 가진 어떤 분이 별명이 황세모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뭔가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황 작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너무 자기 표현이 강해서 문제고 이게 정치인은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해줄 때는 해주는데 아까 그 뭐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의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거듭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두 분은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이 문제에 대한 저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정세균 총리는 뭐 1년 가까이 했죠. 그다음에 그 이낙연 총리는 한 뭐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정치인들보다는 사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 대통령과 이 문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처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도 이거 반대해야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은 거의 사면에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였다면 저는 X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총리 시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라면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은 사실 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선 판을 보면은 미묘한 것들이 읽히거든요. 이낙연, 정세균은 사실 캐릭터가 겹치기도 해. 지역 기반도 그렇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정세균은 상당히 진보적 정치인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특성을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의 묻어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기 존재감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차별화 전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짤이 유행하는 이유가 딱 하나의 컷.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세균, 이낙연은 세모를 드네? 이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토론회니까 그 세모를 드는 거지 속마음은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박범계 장관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박범계 장관의 뜻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권 내부에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정무수석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약간 협치 모드는 이철이 정무수석 그 흐름이라고 난 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뭔가 개혁이 마무리 안 되는 것 같고 180석 줬더니 그냥 1년 허비해버리고,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어떤 심리적으로 약간 쫓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총리 출신인 또는 당대표 출신이었던 분들의 어떤 스탠스가 너무 그 개혁은 좀 안중에 없는 듯한 느낌,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손이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차별화시킬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둘이 저렇게 같은 캐릭터 두 사람 나와가지고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차별화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기회들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거기서 X 좀 드시고 고난이긴 한데 뭐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윤석열을 좀 섞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상황이 될 텐데 그걸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 캠프를 내가 근데 진짜 아니 두 분 이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의 인터뷰를 제가 참고로 하자면 이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현안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런 그렇네. 입장에서 그 반대를 표명하기 힘들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적 스탠스냐 뭐 보수적 스탠스냐를 떠나서 총리까지 올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 그러니까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욕먹을 건 뻔해요. 이런 선택을 하면. 그리고 화끈하게 만약에 내가 표를 더 얻겠다. 그러면은 그 춘변 얘기대로 반대를 외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고육지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모에서도 달랐다니까. 정세균의 스탠스와 이낙연의 스탠스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면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위치라니까요.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정세균 후보가 안타까운 게 총리를 그만두고 막 출마했을 때 있잖아요. 캐릭터가 겹치는 것을 어떻게든지 벗겨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못한 걸 정세균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거 받고 난 더 여기 돼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바꿔서. 이재명의 정책을 하든 이낙연의 정책을 하든 사실 국가가 막 어마어마한 그 개혁에 막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 부분 시스템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차이가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뿐 내가 이재명보다 더 세게 지른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본소득 논쟁이 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정치인들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돼.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에서 한 22조 뽑겠다는 거거든. 한 50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아껴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지. 왜냐? 대선이라고 하는 건 5년마다 나라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 갖고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기존 시스템을 인정해. 증세도 없어.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될 것 같아. 그 두 총리 후보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질문했던 것 중에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뭐 했냐 이낙연 후보한테 물었었거든요.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살처분 안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했었는데 AI.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면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예. 안타깝더라고요. 자, 근데 토론 전체에는 보면 볼만한 것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이 재미없는 토론은 야구 투수전 보는 것 같습니다. 심리를 읽어야 돼. 아, 저기서 지금 이재명 사 빡쳤네요. 근데 표정으로 잘 안 드러나는데 아, 저 정세균이 뭐 치고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요 감정으로 봐야 돼. 투수전 보듯이 봐야 돼요. 그럼 재밌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